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반월상 연골 파열의 봉합사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봉합하는지, 어떤 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부담 갖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월상 연골의 기능은 간단하게 알아보면 충격의 흡수 및 관절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게 되면 충격 흡수 기능이 소실되고요. 그러면서 뼈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다리가 휘어지고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은 잘라주는 걸 절제술이고 꿰매주는 걸 봉합이죠. 되도록이면 봉합이 절제보다는 좋겠죠. 절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연골면이 너무 얇고 작을 때, 그리고 너덜너덜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합은요, 연골면이 두껍고 클 때, 튼튼할 때 봉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고 깨끗하면 봉합이 되고요. 얇고 작고 너덜너덜하면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조금 그래도 튼튼하고 하다 보면 절제보다는 봉합을 해주는 것이 기능이 보존하는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월상 연골의 회복인데요. 먼저 염증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 활성화기 일어나고 재형성기라고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혈관인자, 기계적 자극인자, 세포학적 인자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봉합을 하고 나면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지게 되겠지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런 과정들이요. 그런 반월상 연골 파열에 봉합을 하는 그런 구역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구역이 이전 영상에도 있는데요. 화이트존, 레드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 따라서 힐링 정도가 다르고 역학적 인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완전한 체중 보완은 언제 하는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목발을 잡고요. 보조기까지 해서 보조기를 3개월까지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까지 해야 체중 부하를 3개월 이후에 들어가니까요. 봉합이 기구인데요. 봉합이 기구는요,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각 병원마다, 그리고 각 병원의 선생님들마다도 다 다르게 돼요. 수술하는 선생님의 숫자에 따라서 봉합 수술의 선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서 왜 이렇게 다르게 하지? 라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꼭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는 않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선생님들마다 각 다르니까 선생님을 믿고 수술하시면 되겠어요. 비흡수성과 먹는 흡수성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비흡수성은요, 더 강하고 안정적인 고정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흡수성 같은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힐링 기간 동안 충분한 고정력을 또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흡수가 되는 흡수성 봉합사 정의입니다. 관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흡수 혹은 분해되는 봉합기구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흡수가 되니까. 장점은요, 봉합기구가 관절 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결국은 안 녹는 비흡수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자극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흡수가 되는 봉합사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요, 연골의 힐링 전에 매듭의 풀림이나 봉합의 이완으로 재파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흡수가 되는 봉합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PDS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맥스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DS 가장 많이 쓰는 봉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예요. PDS 강도가 쭉 나오죠. 2주가 되면 이렇게 75%, 6주가 되면 25%, 완전히 다 녹는 시간은 6개월에서 7개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3개월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장은 6개월이고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서 고정력이 약화가 되게 되는데요. 흡수가 되는 흡수 봉합사가 봉합에 약하고 우려되지만 그래도 녹는 봉합사를 이용했을 때도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연골이 파열됐는데요. 흡수가 되는 PDS로 봉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꿰매졌죠. 흡수가 안 되는 비흡수성 봉합사,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고정력. 당연히 녹지가 않으니까 강하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정력. 또 왜 이걸 쓰냐 그러면요, 반월상 연골 치유에 생각보다 시간이 3개월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 고정력을 위해서 비흡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단점은요, 남은 봉합사로 인해서 물혹이 생기기도 하고 낭종,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신경이나 정맥에 포착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관절 내 봉합사로 인해서 돌아다니다가 관절 연골의 손상을 반월상 연골의 변형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점이 좀 많아요. 그 중에서도요, 관통 파열이 있습니다. 카스루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단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비흡수성 봉합사는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알아볼게요. 우리의 연골은 좀 움직여요. 굴곡 신전 운동 시
시에 내외측 반응성 연골은 고정이 아니라 4에서 7mm 정도, 평균 5mm 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봉합사가 반환성 연골의 실질부를 끊고 들어가서 관통되는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처음엔 연골이 붙었어요. 수술하고 3개월째 붙고 또 1년째까지 붙었는데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뚝 하면서 남아있는 연골이 다 찢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이 다 없어져요. 봉합을 했을 때는 다 붙었지만 남아있는 이 실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우두둑 하면서 다 없어지는 남아있는 연골이 0%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흡수성 봉합사의 가장 큰 단점이 관통파열, 가스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티본드 이런 것도 쓰고요. 안 녹습니다. 이거 강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픽스 최신형이 360이죠. 어쨌든 이거 녹지 않는 기구예요. 패스트픽스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해서 이 실이 안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매는 거죠. 이것도 좋은 기구는 해요. 관절 안에서만 다 쓰는 봉합사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파열 부위의 정도, 파열된 연골의 질의 상태, 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흡수성 봉합사는 파열 부위가 얇고 약할 때 쓰고요. 그리고 비흡수성은 두껍고 강한 조직의 강도에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환성 연골 파열의 봉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수술 이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완쾌해서 원하시는 운동, 스포츠에 꼭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